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아이를 마중 나가면 저 앞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왜 달려오는 거야? 넘어지겠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내 휴식 시간이 줄어든다고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해. 라며 저를 지나쳐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가방을 던져놓고 빨리 공부를 시작하자고 저를 다그쳤어요. 아이는 공부가 좋아서 뛰어온 것이 아니라 공부가 끝난 후에 자유시간을 빨리 갖고 싶어서 뛰어왔어요. 아이가 뛰어오면서까지 휴식 시간을 빨리 갖고 싶었던 이유는 죄책감 없는 휴식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없는 휴식이란 내가 할 일을 미뤄두고 마음이 찝찝한 상태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모두 끝낸 후 떳떳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심리적으로 온전히 쉬었을 때와 마음이 찝찝한 상태에서 쉬었을 때 학습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오늘은 아이에게 죄책감 없는 휴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했던 방법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1. 언제 시작할까? 학교 다녀와서 쉬는 시간은 얼마나 정할까요?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간식을 먹으며 잠깐 쉬는데요. 이때 쉬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면 놀이 시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30분 미만으로 쉬게 하고 게임은 금지시켜야 해요. 학교 돌아와서 잠깐 쉬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아이와 함께 정하는데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알람을 맞춰두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어른이 아이에게 얘기해줘야 해요. 저희 집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20분 안에는 책상에 앉도록 하고 있어요. 2. 얼마나 할까?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잡을 동안에는 할 일의 양을 아이의 능력보다 적게 잡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성공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익숙해지면 천천히 학습량을 늘려나가면 돼요. 저는 처음 이 습관을 잡을 때 원래 아이가 했던 양의 50%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집 풀기, 영어책 보기가 아니라 수학 문제집 2장 풀기, 영어책 30분 읽기 이렇게요. 할 일의 양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종이에 적어서 아이와 부모가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3. 할 일을 다 끝내면? 할 일을 끝낸 후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가 할 일을 끝냈을 때 폭풍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축하합니다. 오늘도 할 일을 너무 잘 마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노세요.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다 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쉬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이가 자주 느끼게 해줘야 해요. 제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집에서 학교로 전속력으로 뛰어온 건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는 더 이상 저한테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채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쉬는 시간보다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된 지금은 평일에는 쉬는 시간이 아주 적어요. 그래도 하루 일과가 끝낸 후에 후련한 표정은 여전합니다. 우리 아이는 서울대 쌍둥이처럼 우수한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선미 교수님처럼 교육 지식으로 중무장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이고 우리는 아이 인생에 꼭 필요한 습관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